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무섭게 급락하는 주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의 밸런스를 살펴보시면서 긴장도 참 많이 되셨을 거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로감이 쌓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요. 마음의 여유 찾으시면서 충전의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주가 변동을 잠깐 살펴보면요. S&P 500 0.81% 빠졌고요. 다우는 0.56% 그리고 나스닥 1.27%로 가장 많이 빠진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점은요. 나스닥이 원래는 중간에 5%가 넘는 하락장까지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기운을 차리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5.42%까지 빠졌었는데 이게 1.27%로 장 마감에는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였다. 이 점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최근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들을 살펴보면요. 이번 폭락장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소위 말하는 줍줍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마음과 전략으로 줍줍에 임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방송은요. 그래서 이번 폭락장에 제가 집중 매수한 종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는요. 이번 폭락장에 집중 매수한 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세 종목을 제가 집중 매수한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기업을 아시나요? 그 세 기업 중에 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릴까 생각 중이고요. 네 번째,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잠시 살펴봤더니요. 미준 패밀리 수가 드디어 99,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1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준을 찾아주신 새내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갑니다. 이번 폭락장에 미주은 제가 집중 매수한 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폭락장에 집중 매수한 세 종목은요. 첫 번째로 페이스북입니다. 두 번째로 엔비디아를 제가 많이 매수했고요. 마지막으로 스퀘어, 이렇게 세 종목 페이스북, 엔비디아, 스퀘어 제가 매수한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세 종목에만 집중 매수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세 종목에 집중 매수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페이스북부터 살펴보시면요. 페이스북은 제가 미주은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영상에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있었던 내용이요. 앞으로 제가 빠망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 그럼 빠망 종목 중에서 과연 페이스북이 좋을지, 아마존이 좋을지, 애플이 좋을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을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결국 결정한 종목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테슬라의 투자 전략에 대한 영상에서 잠깐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테슬라와 빠망 주식들의 PS 레이시오, 즉 Price to Sales 레이시오를 비교하는 그런 분석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키 포인트는 테슬라는 원래 비싼 종목이 아니었다. 원래 PS 레이시오가 2점대로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1점대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4.0을 넘지 않은 그런 PS 레이시오를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7.9 그리고 9월 1일에 가서는 16이 넘어가는 PS 레이시오를 보여줬다. 따라서 5년 평균 PS 레이시오 4.3과 9월 1일 현재 PS 레이시오를 비교해보면 무려 279%나 올라가 있는 굉장히 비싸게 점프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비교 분석했던 나머지 빠망 주식들의 PS 레이시오 평균을 봤더니요. 당시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평균 5년 평균 PS 레이시오에 비해서 그 당시 9월 1일 당시의 PS 레이시오가 많이 올라온 수치였죠. 127% 애플은 올라간 상태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82%나 상승해 있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틀렸죠. 당시에 11.23이라는 PS 레이시오를 보여줬었는데 5년 평균 페이스북의 PS 레이시오는 11.37, 즉 현재 PS 레이시오가 5년 평균보다 오히려 조금 더 아래로 떨어져 있는 현상을 우리가
우리한테 보여줬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론상으로는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이 가장 투자에 적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가를 가지고요, 빠만 그리고 테슬라의 PS 레이쇼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수치가 오늘 기준으로 한 PS 레이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PS 레이쇼가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지난 이틀 동안 계속 빠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그 PS 레이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이 가장 투자에 적합한 종목으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평균 PS 레이쇼보다 오히려 5.7%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전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페이스북을 매수한 더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결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그런 원인이 된 부분은요, 페이스북이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러한 좋은 뉴스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기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세 가지에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페이스북 샵에 대한 부분입니다. 페이스북 샵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샵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셀러들이 와서 그 만들어진 플랫폼에서 샵을 구축하고 그 샵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은 쇼피파이랑 매우 비슷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쇼피파이나 아마존 같은 온라인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들은요,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만 방문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마존에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쇼피파이를 방문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조금 얘기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소일거리가 없을 때, 약간의 시간이 남아서 그냥 시간 소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앱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샵이 만약에 발전을 하면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나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페이스북 샵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냥 채팅 아니면 주변인들이 올려놓은 업데이트를 보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잠깐 들어갔을 뿐인데, 그럴 때 페이스북이 나의 취향이라든지 나의 디맨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딱딱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면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쇼핑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페이스북 샵은 아마존이라든지 쇼피파이 같은 다른 온라인 쇼핑보다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인스타그램 숍에 관한 부분인데, 인스타그램 숍이요, 체크아웃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셀러들이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링크를 클릭을 하면 그 샵이 만들어 놓은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크아웃 피처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스타그램 숍을 떠나지 않고요, 그 인스타그램 안에 계속 머물면서 쇼핑의 활동이 끝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발전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의 라이브를 이용해서 라이브 쇼핑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홈쇼핑의 호스트가 나와서 라이브 쇼핑 쇼를 진행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홍보를 하겠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쇼핑 플랫폼이 미국에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페이스북이 이렇게 한국의 홈쇼핑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한 거고요. 자, 다음은 엔비디아, 두 번째 종목인데요. 제가 왜 엔비디아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보여드렸던 그런 차트잖아요. 지금까지 1, 2, 3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4차 혁명은 여기 보시면 The Daw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해서, 돈이라는 것은 이제 해가 뜨는 거잖아요. 지금 해가 뜨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4차 혁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 보시면 4차 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창출될 거고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즈라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3D 프린팅이라든지 스마트 센서, 이렇게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4차 혁명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소개가 될 텐데요.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4차 혁명의 시작과 끝은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미국 메가테크 기업들 뒤에는 GPU를 팔고 앉아있는 엔비디아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혁명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도요. 저는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단기적으로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RTX 3080이라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출시한 GPU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RTX 3080이라는 새로운 GPU를 소개를 한다. 그리고 가격은 $699가 된다. 그리고 9월 17일 날 판매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엔비디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GPU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GPU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거든요. 하지만 하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지금 이 GPU가 성능은 굉장히 좋다. 보시면은 2080에 비해서 이 퍼포먼스가 2배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GPU에 비해서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성능은 2배가 넘는데 가격은 지금 다른 GPU에 비해서 올라가 있지가 않은 상태. 따라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충격적인 가격으로 새롭게 출시하고 있는 RTX 3080이라는 새로운 GPU는요. 추측하건대 아마도 치킨 게임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지금 경쟁자 중에 GPU 마켓에 새롭게 뛰어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AMD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러한 경쟁자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사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그런 프라이싱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이죠. 스퀘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 번의 영상에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의 학습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상에서는요. AIK의 ETF를 분석하는 영상이었죠. AIKW 종목 분석 끝판왕을 했을 때 스퀘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당시에 AIKW 안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 스퀘어가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었잖아요. 1위가 테슬라였고요. 그런데 이 스퀘어라는 종목이 우리가 자체 분석한 PS40 지수에서도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S40 지수라는 것은 PS 레이시오, 프로핏 마진,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어떠한 종목이 가장 이 시점에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지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PS 레이시오가 10 정도 됐었고요. 프로핏 마진이 5%가 넘는 모습,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가 무려 2020년에는 200%가 넘어가고요. 2021년에도 23.8 이렇게 합을 내보니까 평균 120%가 나왔었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스퀘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적인 분석만 해봤지 사실 스퀘어라는 기업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사업의 발전 가능성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다음 챕터는요. 이 기업을 아시나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업은요. 스퀘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기업의 이름이 왜 스퀘어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비가 스퀘어의 가장 초기 단기에 만들어진 비즈니스를 일으키게 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조그만 장비를 모바일폰에 끼던가 아니면 탭 같은 데 연결을 해서요. 바로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디바이스거든요. 이 디바이스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 없이 언터치로 가능한 그런 디바이스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언택이죠. 다음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 스퀘어라는 기업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를 하나의 차트로 보여준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스퀘어는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셀러즈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인디비주얼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디비주얼 모델은 다른 말로 캐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셀러 비즈니스 모델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러 비즈니스 모델은요. 스퀘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창업 모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퀘어라는 기업이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떠한 방식으로 착안을 해놨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작은 비즈니스를 하나 론칭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챌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리스트업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페이먼트를 어떠한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 해서 하나의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이거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에 맞추어서 뭐 펄체싱도 하고 저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반의 과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그리고 리시트, 영수증은 어떻게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인플로이, 우리가 임금 관리라든지 아니면 직원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널리스틱스는 뭐냐면요,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하면서 비즈니스의 현황을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널리스틱스라고 볼 수 있고요.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 투자금을 확보하는 문제, 투자금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문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보이스, 마케팅,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새로운 중소상인으로서 데뷔를 한다는 일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 마켓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 스퀘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퀘어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 포인트 오브 세일, 리시트, 인플로이 페이롤, 어널리스틱스, 파이낸스, 인보이스, 마케팅, 이것을 모두 한꺼번에 다 처리해주는, 스퀘어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플랫폼에서 다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접근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이 셀러즈 모델에서 어떠한 수익, 어떠한 매출이 창출이 되는가를 설명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이드카 페이먼트, 이 부분은요 POS 이용비입니다. 즉 커미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장비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요, 이 장비를 이용할 때마다 커미션을 차지를 합니다. POS라는 것은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레스토랑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일반 샵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하잖아요. 바코드를 스캔을 해서 이렇게 찍어내고 영수증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시스템을 POS,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포인트 오브 세일을 빌려주고요, 일정액의 커미션을 받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차지를 받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스퀘어 포 리테일, 그리고 스퀘어 포 레스토랑, 이렇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거든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판매할 때 구독비 같은 걸 받겠죠. 마찬가지로 팀 매니지먼트, 마케팅, 로얄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간당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면 팀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도와주고 마케팅 활동도 도와주고 로얄티 프로그램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일종의 피를 받아서 올려내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캐피탈 부분은요 대부업을 합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업 그러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많은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상인들이 처음에 그 파이낸싱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론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 그리고 크레딧이 굉장히 좋은 사람만 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론 서비스를 제공할 때요, 앞으로 스퀘어를 이용해서 창출하는 수익 중에 그 일부분을 계속해서 삭감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피를 받아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도 부담이 좀 적을 수 있고요. 스퀘어 입장에서도 그 환수를 못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스퀘어라는 조그만 디바이스 외에도 많은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올리는 수입도 약간,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스퀘어가 셀러 모델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어떠한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사이드카 페이먼트, 즉 아까 말씀드렸던 POS를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으로 창출하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페이먼트에서 구독비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피,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사이드카 페이먼트, 커미션에서 받아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던 것이 2017년 정도 되면 반반 정도로 상황이 진행이 되고요. 2018년, 2019년 최근에 들어서는요, POS에서 발생하는 커미션 수익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아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면 이러한 셀러 모델의 수익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먼저 액티브 셀러즈 넘버, 즉 스퀘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고 있는가를 보시면요. 2015년과 2019년 4년 만에 무려 1.7배가 늘어나는 굉장히 건강한 향상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스 프로핏 퍼 셀러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사용하고 있는 셀러의 숫자만 는 것이 아니고요. 한 명의 셀러당 스퀘어한테 주고 있는 프로핏, 그로스 프로핏 역시 2.3배가 4년 만에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매출의 상승률을, 그로핏 프로핏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유를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라저 셀러의 넘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스퀘어가 처음에 시장에 데뷔를 했을 때는요. 2015년, 16년만 해도 중소상인이 대부분의 고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중소상인을 타겟으로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마케팅 활동도 그쪽 시장에 집중을 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스퀘어에서 약간의 그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활동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 규모가 있는 그런 셀러들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요. 2019년 4, 4분기에 이뤄서는요. 오히려 그 중소상인보다 라저 셀러, 즉 1년에 애뉴얼라이즈 GPV가 50만 달러를 넘는 이러한 이용자들이 숫자가 더 늘어난다. 따라서 옛날에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중소상인만 상대를 하다가 이제는 비즈니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중견 상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중견 상인들이 주는 매출은 중소상인에 비해서 규모가 더 크겠죠. 따라서 한 명당 발생하는 수익이 더 크니까 스퀘어의 발전 속도, 매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스퀘어의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죠. 캐시 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앱은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론칭 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어 투 피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앱이었거든요. 피어 투 피어라는 것은 아는 사람끼리 일정 금액을 트랜스퍼하는 굉장히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됐던 비즈니스 모델은 캐시카드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스트의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부스트라는 것은요. 일종의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워드 프로그램이죠. 스퀘어 캐시 앱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샵에 가서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고 일종의 에디셔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와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다이렉트 디퍼짓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의미는 일정 부분 은행이 담당하는 기능을 캐시 앱이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도 추가를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도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기능은 스톡, 즉 우리가 주식 매매까지도 가능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은 기능을 가진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캐시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앱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샌딩 머니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스펜딩 머니, 세 번째는 인베스팅 머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딩 머니는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피어 투 피어, 즉 머니 트랜스퍼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인스턴트 디포짓도 가능하고 크레딧 카드에 돈을 보내는 그 정도의 기능을 샌딩 머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커미션을 받는 비즈니스 구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펜딩 머니라고 해서 스펜딩 머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확대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리워드 프로그램, 멤버십 프로그램이죠. 부스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다이렉트 디포짓도 가능해지고 캐시카드, AMT 머신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 즉 우리가 은행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이제는 캐시앱에서 대부분 다 뺏어왔다. 따라서 우리가 은행 구자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캐시앱이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된 기능이 인베스팅 머니였죠.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는 주식 매매까지 가능해짐으로써 이 캐시앱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은행 구자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도 앞으로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펑션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이용자가 당연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요. 데일리로 매일매일 캐시앱을 사용해서 어떠한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향상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2019년 4,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전인 2018년 4, 4분기에 비교해서 80%가 늘었다는 엄청난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캐시앱의 이렇게 빠른 성장 속도는요. 스퀘어가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에 처음에 캐시앱이 시작됐을 때는 P2P, 즉 피어 투 피어 비즈니스 모델밖에 없었잖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심플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기능을 추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시카드의 기능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초에 비트코인 인베스팅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은행의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다이렉트 디파짓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멤버십을 이용한 부스트의 기능도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 말에는 드디어 주식 매매까지 가능해지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됐기 때문에 해마다 사용자의 수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스퀘어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늘어난 만큼 캐시앱 한 사람의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그 매출의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요. 한 사람의 커스터머가 만들어내는 1년의 매출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2017년에 비하면 2배가 넘게 상승한 그런 수치다. 따라서 사용자 수만 느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사용자가 스퀘어에게 주고 있는 매출의 규모도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스퀘어라는 기업은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셀러 모델, 그리고 캐시앱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 모두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용자 수라든지 그리고 매출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발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합쳐서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셀러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하는 그로스 프로핏이고요. 연두색 으로 표시된 부분이 캐시에서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그런 기여하고 있는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비즈니스 초창기에는 셀러 모델에서 기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2018년이 되면서부터 캐시 앱에서 기여하고 있는 그로스 프로핏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이 되면 캐시 앱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체 그로스 프로핏이 20%가 넘어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스 프로핏 말고요. 넷 프로핏, 프로핏 마진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하던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작년부터는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넷 인컴이 흑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주에 투자할 시기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아쉬운 거는 사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을 텐데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스퀘어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스퀘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여태까지 보여왔는데 앞으로 스퀘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에서 제공해준 마켓 오퍼튜니티를 살펴보면요. 셀러 비즈니스 모델에서 지금 스퀘어가 마주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오퍼튜니티는요. 총 $1,000억 넘는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캐시 앱이 마주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요. $600억 넘는 커다란 시장을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기업이 스퀘어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그렇게 커다란 시장에 뛰어든 스퀘어지만 아직 스퀘어가 차지하고 있는 마켓 쉐어의 비율은요. 셀러 마켓에서는 3%가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캐시앱 같은 경우는요. 지금 2%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커다란 시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앞으로도 개척할 수 있는 그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커다랗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저 개인적인 계획에 따르면요. 페이스북, 엔비디아 스퀘어는 아마존과 함께 장기적으로 투자할 저의 주 종목이다. 탑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이면요. 세 종목 모두 저는 추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월요일날 만약에 미국 시장이 다시 빠지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세 종목 말고도요. 아마존 그리고 구글도 단 한 주씩이라도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폭락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뼛속
뼛속까지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반드시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겠다. 이 부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분할 매수하자. 오늘이 가장 최저점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집인 것 같습니다. 항상 내일 더 빠질 수 있다, 내일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로 욕심을 버리고 항상 분할 매수하는 것만이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S&P 500에서 3개의 편입 종목을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쇼킹한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는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던 것처럼 S&P가 3개의 기업을 새로 선정을 했는데요. SC, 그리고 카탈란트, 그리고 테라다인 이렇게 3가지의 기업이 새로 S&P 500에 편입이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번에 언급되지가 않았습니다. 마켓의 전문가들 역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평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요,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트시를 제외한 카틀란트 그리고 테라다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도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기업이잖아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점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 월요일날 특별 영상을 가지고 아니면 늦어도 화요일날은 이 두 종목을 분석해 보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폭락장도 그렇고요. 테슬라의 S&P 500 합류 실패의 소식도 그렇고요.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한없이 겸손하게 그리고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투자 원칙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투자 원칙에 따라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존 패밀리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